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오늘은 외고국제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외고국제고 아직까지 인기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하죠. 근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학특기자 부분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외고국제고 학생들에게 어찌 보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외고국제고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고민하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고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고국제고 입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특목고 선발 방식은요. 외고국제고의 경우에는 1단계가 내신 성적인데 이 두 학교 다 외국어 영역만, 즉 영어 영역만 봅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과 출결로 1.5에서 2배수,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서요. 그 정도 배수로 1단계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이 실시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2단계의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영어 성취도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원점수 뭐 이렇게 석차 백분이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성취 등급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고국제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영어 등급은 거의 다 A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성취도 변별력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외고나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영어 내신이 다 A등급이에요. 다 A등급의 학생들만 지원하니까 1단계 영어 내신 성취도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잘했고 못했다를 판가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점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점 처리 시에는 그 이후에 이제 국어, 사회교과 이런 순서로 성적을 보게 되죠. 따라서 사실 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 영어 내신 A등급인데 누구나 다 A등급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국어가 B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회교과에서 B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라도 저 2학년 2학기 때 사회에서 B등급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리할까요?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는 A등급이고 국어, 사회교과 순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서울권에 있었던 외고 입시 결과를 보면요. 내신 커트라인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경쟁률은 보통 이제 1점대에서 2대1 정도까지 2대1을 확 넘는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격이 됐었어요. 0.96대 1이었어서 지원한 학생들 전원 합격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까지도 올 A등급 이 커트라인이었으니까 사실은 아까 고민했었던 동점자 처리에서 영어 다 A니까 국어, 사회 이 순서대로 갔을 때 사회에서도 B등급 하나가 있으면 사실은 대원외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커트라인 선을 보면 대부분 외고는 사회교과까지도 올 A등급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고 또 하나 정도는 사회에서 B등급이 나와도 지원해 볼 만한 학교선도 있으니까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어느 외고로 갈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1단계는 성적이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또 어떤 학생을 더 보느냐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성적인 면을 조금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외고 중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올 A는 아닌데 국어, 영어, 사회 다 올 A는 아닌데 나는 정말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인성적인 측면은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또 외고선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든지 또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인재상을 보고 뽑으려고 하는지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입시의 공통점은 그래서 이렇게 1단계 내신 성적과 2단계 자기소개서 면접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과 계열의 고등학교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특수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따라서 고교 과정에서 전공 외국어와 또 주전공, 부전공으로 나누어서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과 이수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조금 더 다른 일반계고 학생들보다는 많은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 성향, 특히나 어문 계열에 이제 유리한 전공 적합성이나 적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사실 외고생들이 최상위 대학에 굉장히 많이 진학을 했었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외고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쪽에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학생들 중에 이제 외고 학생들은 현재 고민이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대학 갈 때는 내년 후년 입시에는 어학특기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없어요. 어느 학교도 없앴고 어느 학교도 없앴고.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최상위 학교인데 어학특기자 전형으로는 이제 전형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일반 학종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저는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고에 가서도 이런 내가 전공하는 분야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풍부한 활동이나 또 교내 수상 또는 이런 교과 수행 과정 중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기록들을 준비해 두시지 않으면 사실 외고라고만 해서 유리하지는 않은 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학종을 준비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의 외고 경쟁률, 올해는 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원서 접수가 진행되기 전이에요. 12월 초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경쟁률을 보면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서울 지역 특목 또는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런 외국어고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여전히 이제 외고의 진학 실적이 꾸준하게 그래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은 계속 혼란을 가지고 고교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학종평가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은 내가 미리 대학 진학하기 전 3년 전에 대학 입시와 비슷한 형태의 입학고사를 준비해 본다라는 경험 차원에서 준비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외국어고, 자사고에 이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물어보면 저는 사실은 꼭 외고 안 가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자기소개서라는 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는 면접고사라는 걸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의 이제 학교 생활을 한번 점검 또는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어차피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중학교 때 생활을 반성하고 고입의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학년 때부터는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고와 국제고의 학생부 반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이제 영어 내신 부분만, 성취도 부분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결 사항은 이제 성실도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학종과 유사한 부분이고요. 독서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진로와 학생의 이런 지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사실 수상실적, 세특사항, 원점수, 석차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들, 봉사, 진로 설정, 또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은 나의 진로와 연관돼서,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꼭 진로랑 연관된 게 있어야 돼. 진로 아직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진로랑 반드시 연관된 뚜렷한 활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결이나 진로, 창체, 자유학기, 동서, 행특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1단계 서류 내신에서는 사실 학생들만의 어떤 편차라든지 학생들만의 특이점이라든지 특장점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 진행되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에서 어찌 보면 당락을 결정하는 학생들의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고국제고 입학하려면 1단계를 통과하려면 그래서 내신 관리부터 해야 되는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1학년은 지금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영어, 국어, 사회 성적 순으로 결정이 되니까 3학년 내신 성적까지도 우리가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후기 선발이 되면서 사실은 3학년 성적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학 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동점자 처리할 때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영어 다음에 국어 사회순이라고 했는데요. 학기 순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는 다 A예요. 그러면 동점자 처리를 할 때 국어 3학년 2학기 성적, 그 다음에 보는 게 국어 3학년 1학기 성적, 사회 3학년 2학기 성적, 그 다음에 또 3학년 1학기 성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에서 블라인드 처리됐던 내용 중에 내가 특기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다 끌어내서 외고국제고에서 뽑는 인재상에 맞게끔 내가 중학교 3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의 꿈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고입 자소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꿈과 끼라는 명칭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꿈, 진로, 그 다음에 끼, 적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야 되고 또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간 이후의 적응이 중요하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영어로 수업이 병행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에서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실력이 우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이후에 내가 얼만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특히 외고는 외국어 계열의 그런 교과들이지만 국제고는 국제정치, 국제사회, 국제문화 이런 식으로 국제 계열의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교과목들을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잘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야 들어가서 잘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겠죠.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들어가서 적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워낙 외고나 국제고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요. 융합형 활동도 많고 예체능계 활동들도 있고 또 축제라든지 교내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외고라 하더라도 그닥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략적인 이런 입시 준비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했을 때 겨울방학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학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특목고 입시는 입학 결과, 합격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외고국제고에서도 역시나 30% 안에 성적에 들어야 내가 서울 최상위권 대학의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입학 시험부터 내가 우위를 어느 정도 성적선을 점하지 않으면 사실은 3학년 동안 크게 오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첫 성적이 어찌 보면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높이기가, 등급을 높이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고국제고의 수행평가는요. 들어가서 이제 수행평가가 50% 이상 반영이 돼서 최종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수행되는 시기별로 막 두서없이 쏟아지는 그런 수행평가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외국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한다거나 또는 감상문을 제출한다거나 낭독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소논문과 비슷한 진로 연계된 탐구보고, 주제탐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거나 또 진로와 연계된 UCC를 발표한다거나 또는 인문학에 관련된 고전을 원서로 읽고 거기에 대한 챕터별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또는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특히나 외고는 영어 원서, 국제고도 마찬가지로 원서를 다루는 독서 강독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행평가 점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외국어 실력이나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 들어가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